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의 이혜성입니다. 프라임 칼럼의 이문호 대표입니다. 올해가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전쟁이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정리된 것인가요? 스탈린의 지시로 북한군이 남침한 것이라는 전통주의적 입장과 휴전선 부근에서의 잦은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된 것이라는 수정주의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북한군의 계획적인 남침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6월 28일 새벽에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거의 3일 동안 지체하다가 6월 30일부터 한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는데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북한군이 갑자기 진격을 멈추고 서울에서 지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둘러싸고 스탈린이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소련의 보급이 북한군의 진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북한군의 군사작전이 초기에 실패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북한군의 군사작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소련 군사고문단 주도로 수립된 북한군의 군사작전 계획은 1개월 이내에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요. 1단계는 한강 남쪽에서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한 후에 주력 부대를 섬멸하고 수원, 원주, 삼척선까지 진출하는 것이고, 2단계는 증원되는 한국군을 격파하고 군산, 대구, 포항선까지 진출하는 것이고요. 3단계는 이제 남아있는 한국군을 완전히 소탕하고 한반도 전역을 완전하게 점령하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는 1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단계는 이제 망치와 모루 작전이라는 것인데요. 망치는 이제 때리는 것이고, 모루는 망치가 때릴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대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퇴로를 차단하고 다른 부대가 두 부대 사이에 낀 적군을 격파해서 섬멸하는 작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신속한 진격이 필요한 경우에 채택하는 작전인데, 북한군이 초기에 한국군의 주력 부대를 전멸시킬 수 있다면은 이후 이제 별다른 저항 없이 신속하게 한반도 전역을 점령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복잡하게 작전을 펼칠 것 없이 그냥 밀고 내려가면 되지 않나요? 굳이 퇴로를 차단하고 전멸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퇴로를 차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이제 적이 뒤로 퇴각을 하면서 제2, 제3의 방어망을 구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격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북한군은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한반도를 완전히 점령하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력 부대를 초기에 전멸시키고 신속하게 진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작전의 실패로 실제로 이제 한국군은 퇴각하면서 제2, 제3의 전선을 만들 수 있었고, 북한군의 진격을 늦춰서 이 한국군과 미군이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죠. 그럼 북한군은 부대를 둘로 나누어서 망치와 모루의 임무를 맡겼겠네요. 북한군 이제 10개 사단은 2개의 군단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제1군단은 이제 수도권 방면으로 38선을 돌파해서 북쪽으로부터 서울을 압박하는 타격부대, 그러니까 망치의 임무를 맡았고, 제2군단은 강원도를 우회를 해서 한강 남쪽으로 진출을 해서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저지부대, 그러니까 모루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언뜻 들어봐도 제2군단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제2군단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건가요? 제1군단은 약간 지연되긴 했지만은 6월 28일 새벽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보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제2군단이 임무 수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한국군은 거의 저항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군단이 임무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2군단이 춘천에서 한국군 제6사단의 강력한 저지로 그 춘천을 점령하는데 3일을 허비하면서 한강 남쪽으로 진출하는 데 실패했고, 그 바람에 북한군 전체의 작전에 커다란 차질이 생긴 거죠. 한강 남쪽으로 진출하는 제2군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 정예부대를 제2군단에 배치했을 것 같은데요. 제2군단의 성공 여부가 작전 전체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최정예 부대인 제2사단을 제2군단에 배치를 했는데요. 제2사단은 중국 내전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조선인 병사들로 편성된 부대인데,
전쟁 직전에 실시한 자체 검열에서 최우수 부대로 선정된 부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에서 저지가 되었다면 한국군이 잘 싸웠다고 봐야 되겠네요. 춘천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북한군 제2사단은 춘천과 가평을 점령하고 6월 27일까지 성남에 진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5일 옥산포에서 한국군 제6사단의 반격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퇴각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2사단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홍천 지역을 담당한 또 북한군 제12사단에서 일개 연대를 빼서 춘천 지역에 투입하였고 제2사단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27일 저녁 10시에야 겨우 춘천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계획보다 3일 가까이 지체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춘천 전투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방적으로 밀린 것과 달리 춘천 전투에서 한국군 제6사단만 잘 싸운 이유가 있나요? 한국군 제6사단은 이제 귀순자로부터 38선 전역에 걸쳐서 북한군의 병력과 화력이 전방 배치되고 곧 전면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반격을 가할 수 있었던 거죠.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남침이 있을 거라는 첩보를 상부에 보고하지는 않았나요? 보고했지만 상부에서 믿을 수 없다고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춘천 전투로 지체된 북한군 제2군단은 한강 남쪽으로 진출하지 못했나요? 제2군 소속 제2사단이 지체되면서 연쇄적으로 제12사단, 603 모터사이클 연대 이 모두 진격이 지체되었고 결국 이들 모두 한강 남쪽으로 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한국군은 전열을 재정비해서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한국군은 6월 28일 오후 2시에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소규모로 한강을 도하해온 장병들을 모아서 3개 혼성사단을 편성하고 한강 남쪽에 배치함으로써 7월 4일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춘천 전투가 북한군 제2군단의 진격을 지연시켜서 한국군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춘천 전투는 한국 전쟁 초기에 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 가장 중요한 전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미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군의 진격을 늦췄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북한군이 서울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한 스탈린은 7월 1일에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슈티코프에게 즉시 한강을 도하해서 계속 남진하라고 독촉하는 비밀 전문을 보냈는데요. 이 비밀 전문은 스탈린의 가명인 필리포프 명의로 보낸 겁니다. 신속하게 진격하라는 스탈린의 비밀 전문을 보면 스탈린이 일부러 북한군의 공격을 늦췄다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격을 지체한 것만으로도 격노한 스탈린이 작전 실패를 보고받은 후에 얼마나 화를 냈을지 짐작이 가네요. 결국 7월 4일에 북한군 제2군단의 지휘관들이 전격적으로 교체되었는데요. 전쟁 개시 직후에 그것도 이제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지휘관을 교체한 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2군단장, 제2사단장, 제12사단장 등 지휘관 모두가 교체되었고 특히 이제 제2군단장 김광엽 소장은 산하 제2사단의 참모장으로 강등되었는데요. 군단장이 이제 자신이 지휘하던 사단의 사단장도 아니고 그 참모장으로 간 것이니까 치욕적인 인사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탈린과 김일성이 제2군단의 작전 실패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얼마나 격노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북한군이 한강 철교의 폭발을 막지 못한 것이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제1군 소속 제105 탱크 여단이 한강교를 장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일성이 갑작스런 변경 지시를 해서 진로를 변경해가지고 중앙청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을 점령했고 그 바람에 이제 한국군이 한강교를 폭파할 수가 있었죠. 당시 한강에는 이제 5개의 교량이 있었는데 28일 새벽에 인도교와 광진교 그리고 철교 2개가 완전히 폭파되었고 나머지 철교 1개가 부분적으로 폭파되었습니다. 한강교가 폭파되면서 북한군의 진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한강 남쪽에 북한군이 진출해 있었더라면 한강 도하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진격이 늦어진 것은 한강교 폭파보다는 한강 남쪽으로 진출하는 데 실패하면서 생긴 그런 작전 차질 때문으로 봐야 될 겁니다. 한강 남쪽에 한국군이 방어선을 친 상황에서 북한군으로서는 작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을 기다리기 위해 북한군의 진격을 늦췄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침을 지시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예상하고 있었나요? 스탈린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들어온 정보에 근거를 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탈린은 신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할 경우에 대한 또 대책까지 강구하고 있었어요. 먼저 미국이 개입하면 마오쩌둥의 그 중공군을 투입을 하고, 미군이 중공군을 격파하고 만주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 직접 소련군을 투입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미군이 만주 지역까지 진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메가더 사령관의 건의대로 만주를 폭격하고 진격했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근래에 스탈린이 1950년 8월에 체코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었잖아요. 그 메시지에 미군을 한반도에 잡아두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말하고 있던데요. 당시 동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소련의 물자가 한반도로 집중되고 동유럽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니까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스탈린이 이제 동유럽 쪽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스탈린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또 신속하게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또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또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끌어대면서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한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국 전쟁이 장기전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을 수정할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부추겨서 향후에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스탈린은 사망할 때까지 휴전을 반대했어요.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서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을 지치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